지난 시간에 관광에 대한 이 관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기가 부산 엑스포 장소이죠. 개최 장소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관광의 어떤 고용 효과가 제조업의 5배가 남는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산업 제조업은 이렇게 고용 없는 성장의 덫에 빠져 있는 데 비해서 관광 산업은 고용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GDP 대비 관광의 비중 같은 경우에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관광 수지도 많이 적자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전 세계 GDP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관광 산업이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 주요 나라에서는 일본, 중국, 뭐 싱가포르, 미국 이런 많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관광을 어떻게 하면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양한 계획들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전에 이거는 이제 이전에 부산시가 가지고 있던 전략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핵심 전략 산업과 그 다음에 6대 미래 전략 산업 이렇게 나눴어. 그 중에 관광 컨벤션이 4대 핵심 전략 산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전시회, 의료 관광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다시 새롭게 7대 전략 산업을 주력 산업과 신기술 중심의 산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광, 글로벌 관광 산업은 주력 산업에 들어가 있다. 육성 전략으로는 관광 서비스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지금 현재 육성 전략으로 삼고 있고 마이스 산업의 위상 제고와 윤복합 관광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는 한다. 대표적으로는 마이스, 그 다음에 특화 관광 중에서도 의료 관광, 뷰티 관광, 서면에 주로 의료와 뷰티 관련되는 많은 병원이라든지 업체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해양레저, 부산은 또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라든지 송정에 보면 서핑 또는 해양 레저 스포츠 이런 활동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산의 어떤 관광 분야의 어떤 취업 관련 정보, 이 정보는 여기에 마이스 워크넷, 여기에 mice.or.kr 여기에 들어가면 부산의 관광 취업 관련되는 여러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산시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체, 관점, 첫째는 관광객, 둘째는 관광업체, 기업체, 셋째는 정부 또는 지자체,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지역 주민, 지역 사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관광객이 오는 여기 지역 주민들은 관광을 볼 때 어떤 문화적인 어떤 교류, 누구 외부 사람들과 그죠? 그다음에 관광 비즈니스를 통한 관광 사업체, 관광이 활성화되면 사업체가 늘어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고용의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용 요인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한 이런 문화적 교류 서로 접촉이죠. 그래서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과 그죠? 그 다음에 between and니까 그죠?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 사이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어떤 결과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쁠 수도 있다. 또는 동시에 좋고 나쁜 게 동시에 또 지역 사회에 또 가져다 줄 수가 있다. 우선 좋은 점을 보통은 모두 동시에 오겠죠. 우선 좋은 점을 보면 이렇게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언어 장벽을 갖다가 무너뜨린다. 그치? 언어적인 어떤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는 관습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역사가 다르고 또 그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그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관습들이 또는 전통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선입관을 가고 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역할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떤 장벽 우리가 많은 교류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뭐 우리가 공산국가다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베트남이라는데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중국도 그렇고 북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방문을 하고 있고 교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인 장벽도 이런 교류 어떤 관광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많이 장벽들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한편 이렇게 서로의 장벽이 무너지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또 평화를 그렇죠? 평화를 갈구하는 평화를 정진시키는데도 그러니까 교류가 굉장히 우리가 교류하자면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관을 가지고 다르게 보지만 우리가 교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하면서 그 나라도 뭐 똑같은 그죠? 우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단지 그 나라의 어떤 역사 지리적인 그러한 문화 전통에 따라서 이러한 풍습이 남아 있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 평화에도 정진을 시킬 것이다. 단지 이제 여기 보면 harmful 안 좋은 점 있죠.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보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서 그렇죠. 결국에는 뭡니까? 환경이죠. 자연 물리적인 환경을 degrade 훼손하는데 훼손하는 그런 나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안 좋은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광안리 수변공원에 여름에 이렇게 즐기러 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광안대교를 보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돌아갈 때도 모든 자기가 먹었던 이 쓰레기를 가져가면 되는데 다 이렇게 방치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또는 뭐 고성방가를 하고 이러니까 이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데 얼마나 그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이 그렇죠? 고성도 그렇고 또 이렇게 버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니까 악취가 나겠죠. 그리고 또 이걸 또 치워야 됩니다.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본인들 들고 가면 이런 낭비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공분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기도 봐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방역 실정이 실종돼 가지고 야외 클립이 된 수변공원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즐기는 거는 좋지만 어떻게 이런 거리두기도 이제 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것도 지키고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쓰레기를 다 가져 나가고 이러면 깨끗한 공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렇게 유지를 하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기사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쓰레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2003년 8월 1일부로 이렇게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간 거는 이렇게 대부분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러 갔다. 회를 먹는 거는 괜찮죠. 왜? 금주구역이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상가 10곳이 문을 닫는 그런 또 불상사가 또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령 한 달 만에 줄펴 밀락수변공원 상인들이 울상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또 이렇게 금주구역 주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금주구역을 또 설정하면 또 주변 상인들은 또 이러한 영업이 되지 않아서 매상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폐업까지 하는 이런 또 안타까운 또 사연도 있습니다. 그죠? 좀 정책을 어떻게 서로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3번 관광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 용어. 먼저 domestic tourism. 그죠? 국내 관광입니다. 그죠? 국내 관광. 한 국가에 이거는 뭐 어떤 국가든 관계없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국가겠죠. 한국이면 한국,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대만이면 대만, 베트남이면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죠. 그래서 한 나라의 주민이 그들 자신의 나라를 방문하는 거. 이게 뭐다? domestic tourism, 국내 관광이다. 만약에 이제 한국 같으면 한국 사람이 서울을 방문하는 거. 그지? 서울을 방문하는 거. 국내 관광이다. 설악산을 방문한 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중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면 베이징 시민이, 베이징 주민이 다른, 저 진시황제 있는 데 있죠. 시황제가 있는, 그게 어딥니까? 시안. 그죠? 시안을 방문했다. 그러면 국내 관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국내 갔다. 일본에 뭐 후쿠오카 사는 사람이 오사카를 방문했다. 이런 건 다 국내 관광이 들어간다. 그래서 domestic tourism이죠. 그 다음에 국제 관광이다. 국제 관광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인바운드 관광이다. 인바운드 관광. 이건 따로 국내 그러니까 국어가 한글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바운드 관광이라 이렇게 봅니다. 또 요거는 아웃바운드 관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난 레지던트 비거주자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죠.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에 의해서 어떤 한 나라 특정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그렇죠. 만약에 한국이죠. 한국 만약에 여기 중국이고 중국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다. 바운드 이게 이제 바운드가 어떤 경계란 뜻이죠. 경계, 한국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인바운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왔다. 인바운드.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인바운드. 그럼 아웃바운드는 뭐냐? 위에 영어 마찬가지로 한 지역의 주민이 한국을 기준으로 하죠. 다른 나라를 방문한 거. 그럼 한국 사람이 어디로? 반대로 중국을 갔다. 그러면 한국 경계를 벗어났죠. 그래서 아웃바운드가 되겠죠. 이거는 아웃바운드. 그죠? 아웃바운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해외여행 갔다 이러면 뭐다? 아웃바운드입니다. 아웃바운드. 일본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다. 인바운드가 되죠. 인바운드. 한국을 기준으로 했다. 그죠? 인바운드. 만약에 중국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중국을. 자, 중국에 한국 사람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중국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들어왔죠? 중국 안으로. 그러니까 인바운드가 되겠죠. 만약에 중국 기준입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으로 갔다.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 중국을 벗어나서 나갔잖아요.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특정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인바운드, 자국민이 해외로 나가면 아웃바운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잘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이 동영상을 되풀이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리뷰할 때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 이제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한국의 관광 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 수지에 대해서. 자, 기사에 보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예상 방한 외국인은 1255만 명이다. 그죠? 그래서 지난해 대비 27.2%나 줄어든 반면 해외로 떠나는 국민은 18.9%가 또 반면에 늘어났죠. 여기는 줄어들었고 여기 늘어났습니다. 2,661명이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우리나라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인데 거기에 반 이상 되는 사람이 해외로 나갔다. 2,600만. 엄청나죠. 아마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없죠. 실제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 인구가 15억조입니다. 한 7억 인구가 해외로 나갔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국내가 아니죠. 해외 여행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로 해외 나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전 국민의 반 이상이 해외로 나갔다. 자, 여기에 아웃바운드란 말이 나옵니다.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바운드 관광객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이다. 왜? 이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한국이죠. 한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나가는 한국인은 아웃바운드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인바운드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비교하면 2661명 마이너스 1255만 명 거의 1400명이 해외로 더 나간 거죠. 그만큼 관광 수지에 어떻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적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 그죠? 1000. 여기 보면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약 28억 달러니까 3조 원의 적자가 난 거죠. 마이너스가 났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왜? 그만큼 해외로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은 나간 숫자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렇죠? 특히 2017년도에는 지금처럼 1,400만 명이 그죠?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 폭도 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그래서 여기 이때보다 지금 몇 배가 그죠? 거의 3, 40, 한 4배가 더 적자네요. 그래서 137억 달러. 이때는 28억인데 137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16조 원의 마이너스 16조 원이죠.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이 당시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건 왜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적다. 아웃바운드는 훨씬 많은데 한국은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훨씬 많은데 인바운드 관광객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적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간격만큼이나 관광수지 면에서는 관광수지 면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을 비교했습니다. 이거 보면 일본은 뭐 최근에 뭐 엄청 잘 나가죠. 여기 보면 2,400만 명이 되어 있는데 엄청 잘 나가.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그죠? 한국이 1217만 명이 입국했고 일본은 1036만 명만 입국.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외국인 관광객을 더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거의 붙었죠. 그러다 2015년부터는 확 벌어졌죠. 그 600만 명이 차이 납니다. 그 여기 때는 거의 700만 명의 차이가 나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더 방문하게 되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본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물가가 비싸서 일본에 여행을 가면 여행객들이 굉장히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쇼핑을 한다든지 또 뭐 교통을 택시를 탄다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사실은 막 너무 비싸니까 별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마음 놓고 뭐 식사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꽤 오랫동안 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엔화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물가가 싸져 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방문을 해도 우리나라와 그죠? 뭐 예를 들면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대만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 와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일본을 더 찾게 된 그런 이유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싸면 비쌀수록 이제 부담이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이 주변 국가,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이 근처 나라에서 뭐 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서울 같은 데는 뭐 서울에서 부산 오든지 서울에서 제주도 가든지 일본 가든지 똑같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가서 물가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 많죠. 그래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이제 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광 대한민국의 군력에서 심지어 베트남, 그렇죠? 베트남 같은 경우 여기 보면 꽤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에 1,300만이 오고 때 자기들은 794만 명, 이때는 또 1,700만이고 1,000만이니까 거의 700만 명이 차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점점 한국은 관광객들이 점점 퇴보하고 점점 베트남은 점점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한국을 앞지르는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 관광의 어떤 인바운드 시장은 굉장히 좀 아웃바운드는 활발하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전 국민의 반이 해외여행을 하니까 그렇죠. 아웃바운드는 활발한데 인바운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자, 관광의 용어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투어리스트와 same day visit가 있는데 요 숙박 방문객이냐 당일 방문객이냐 여기 보면 방문객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방문객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비지트입니다. 비지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비지트가 있죠. 방문객. 방문객인데 다른 거는 뭐다? 숙박을 하느냐 아니면 숙박하지 않고 당일 방문했다가 그냥 떠나느냐. 요 차이점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투어리스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누가? 세계관광기구에서. 그죠? 가장 권위 있는 세계관광 국제관광기구는 WTO라고 있습니다. UNWTO, UN 산하에 있는 세계관광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투어리스트라는 용어는 숙박하는 사람만 숙박 투어리스트라고 붙이자. 그러면 숙박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excursionist, 당일 방문객. same day visitor. same day가 당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같은 날 방문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는 관광객이라는 정의는 숙박 관광객에만 해당된다. 누가? 바로 UN 산하에 있는 국제 관광기구 UNWTO에서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적어도 하룻밤 one night 그죠? 적어도 하룻밤 동안 방문한 국가에 머무는 방문객이다. 그래서 하룻밤은 머물러야 된다. 잠을 자야 된다. 숙박을 해야 된다. 숙박을.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two week 뭐 하룻밤 이상이죠. two week는 2주잖아요. 그죠? 2주 동안 우리가 휴가차 방문한 사람들은 당연히 투어리스트가 되죠. 주로 이제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면 뭡니까? 유럽에서 온 방문객들이 이렇게 2주, 3주, 뭐 우리 흔히 요즘 뭐 한 달 살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 많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룻밤 이상이죠. 하룻밤 이상. 그냥 얘를 이렇게 든 것뿐입니다. 하룻밤 이상은 다 뭐다? 튜어리스트다. 그러면 자지 않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방문한 나라의 어코모데이션, 호텔, 숙박업소에서 호텔에서 그 밤을 보내지 않은, 그죠? do not, 그죠? 않은 방문객이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왔다가 그냥 간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특히 크루즈를 타고 온 관광객들, 탑승객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크루즈는 와서 기항을 하고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서 오후 동안 뭡니까? 한나절 동안 부산을 방문하겠죠. 그럼 뭡니까? 당일이잖아요. 당일. 그죠? 숙박을 할 수가 없죠. 왜? 그 사람들의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크루즈 안에 있죠. 크루즈 안에 자기의 객실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배를 타지 않으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죠? 타야 되죠. 그래서 기항지 광고. 그게 기항이라는 것은 크루즈가 가다가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부산이나 제주 이런 특정 지역에 배를 대고 머무는 걸 갖다 기항이라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온 배가 중국 상하이를 출발하는 데가 부산에 와서 이렇게 배를 대고 사람들이 오전에 나와서 오전부터 뭐 자갈치, 뭐 용두산공원, 또 심지어 멀리 가시는 분은 저기 경주까지 가십니다. 경주까지 가서 식사하고 또 오후에 다시 자기가 도착한 부두로 배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일 동안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일 방문객인데 전형적으로 크루즈 탑승객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4시간을 항구에서 머물다가 부산항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당일 방문객이란다. 그래서 여기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UNWTO, UN 산하에 있는 세계관광기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 투어리스트. 그 다음에 엑스커셔니스트. 그래서 숙박관광객, 당일 방문객. 비지트. 비지트라는 것은 방문객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투어리스트, 엑스커션들을 포함한 개념이죠. 그래서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요 안에 투어리스트도 들어있고 엑스커셔니스트도 들어있다. 그래서 비지터가 더 큰 개념이라 보면 되겠죠. 요 용어를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숙박 방문객은 그 나라에 와서 숙박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투어리스트라고 하는데, 당일 방문객은 주로 어떤 사람이다? 크루즈 관광객들이다. 그죠? 여기도 나와 있듯이 한국, 일본, 중국을 여행하는데 여기 미국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렇게 부산항에 기항에 그죠? 내렸다가 오전에 내려가지고 오후 다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또 떠난다. 그죠? 그럼 일본 가서 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오전에서 오후 동안에 이렇게 부산을 관광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다? 당일 방문객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크루즈 배입니다. 그죠? 크루즈 배. 이게 7만 톤 정도 되죠. 이렇게 기항 관광을 위해서 버스들이 쫙, 그죠?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배정받은 버스를 타고 각자 원하는 경주를 가든지 부산시를 돌든지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든지 이렇게 정해진 코스에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타이타닉 유명하죠. khoa 여객선이죠. 그 당시에 4만 6천 톤이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엄청 컸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은 23만 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5배 되는 크루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크루즈가 이제 규모가 커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킨스타운 여기 아일랜드입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미국으로 뉴욕으로 오다가 중간에 여기서 자초가 됐죠.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많은 크루즈 관광객입니다. 그래서 무려 여기는 12만 5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타이타닉에 비하면 2배 이상이죠. 이렇게 많은 초대형 크루즈가 한국에 부산에 내척으로 동시에 와서 6박 7일 동안
둘러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숙박 관광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한국의 부산에 있는 호텔에 숙박하지 않고 이 크루즈배에 숙박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애매하죠. 이분들은. 그지? 정의 내리기가. 아무튼,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부산을 둘러보면 부산의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도 보면 또 몰려온다. 그죠? 아미 부산까지 부산을 방문.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크루즈 여행객들이 부산 또는 제주 또는 서울, 인천이죠. 인천을 방문하고 오는데 이렇게 대형 크루즈를 타고 오기 때문에 훨씬 과거에 비해서 탑승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씀씀이도 좋고 이러니까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도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 우리 나라의 6대 기항지를 홍보하고 있다. 부산이라든지 인천, 속초, 여수, 제주, 서산. 제주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부산, 인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방문을, 여기는 제주죠. 제주 서귀포시를 방문한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도, 더 많은 이 기항지 관광이라죠. 우리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